주인공 윌라드 대위는 같은 미군인 커츠 대령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커츠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엘리트 군인이었고 장군으로 진급이 유력시되는 인물이죠. 하지만 그는 군대를 이탈해버렸고 미국은 커츠 대령을 죽이려 합니다. 윌라드는 커츠 대령을 암살하기 위해 강상류로 기나긴 여정을 떠납니다. 윌라드는 그 여정 속에 미쳐있는 미군들을 서서히 마주하게 되는데요. 전쟁통에 서핑하는 군인들,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들의 위문 공연에 열광하는 군인들, 지휘관도 없이 아무런 이념도 없이 싸우는 군인들도 만나면서 서서히 미군의 염증을 느끼고 자신이 암살해야 되는 커츠 대령과 그도 닮아갑니다. 과연 윌라드는 커츠를 암살시킬 수 있을까요? 강 상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커츠의 엄청난 광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쟁 영화 중 가장 미쳤다는 영화, 관객들을 환각 상태로 만들어버렸던 전설의 명작 지옥의 묵시록 지금 시작합니다. 주인공 윌라드 대위는 도코다이 스타일로 많은 비밀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전쟁이 주는 참상에 그는 괴로울 뿐이었고 천장의 실링팬마저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는 자해를 할 만큼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어느 날 상부에서 병사들이 찾아와 아직도 술이 덜 깬 윌라드를 반강제로 거의 연행하듯이 데려가죠. 그는 군대를 이탈한 엘리트 대령 커츠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원래 4명이 한조가 돼서 늘 움직이던 해군 경비정 군인들은 자세한 영문도 모른 채 비밀 작전 수행 중인 윌라드를 강 상류 쪽으로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강 주위 수상한 민간배를 검문하던 게 주 임무였던 그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함장 필립스, 호텔 요리사 출신 제이 힉스, 요리사니까 그냥 다들 셰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막내 클린, 마지막으로 서핑 선수 출신 4차원인 랜스. 그렇게 주인공 윌라드가 탄 작은 경비정을 위험한 강 입구까지만 호송할 공수부대랑 합류합니다. 상부에선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줬습니다. 서핑 광인 또라이 킬고오 중령이 이때 등장하고 이 참혹한 상황에서도 킬고오 중령은 오로지 서핑을 탈 생각뿐이었죠. We do a lot of surfing around here, Lance. I like to finish operations early. Find out about tough for the evening class. 그날 밤 윌라드는 열심히 가야 될 위치를 설명하지만 킬고오는 오로지 파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That's a fantastic peak. Peak? Hell, a 6-foot peak. 다음날 드디어 그들은 강 초입으로 향하고 한 마을을 공습하게 됩니다. 서핑 선수 출신인 4차원 랜스에게 여전히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킬고오 중령입니다. I never have got used to a light board. And I can't get used to them. I'm used to a heavy board. I know, it's a real drag. You think? Yeah, I use Wagner. It scares the hell out of the slopes. My boys love it. 윌라드와 랜스는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죠. 드디어 한 마을이 보이고 그들은 학살에 가까운 공격을 시작합니다. Outstanding, red team. Outstanding. Got a vehicle on the bridge. 50 caliber on board. He's moving across. He's supplying a weapon. What do you think? Wow, it's really exciting, man. No, the waves! The waves! Oh, We just had secondaries down there in the plaza. Blue 3, Blue 4, hold on over position X. she's got me! She's got me! Get over there, Johnny. I'm rolling down. Put the right skid right up her ass. Look! Good 6-foot swell! I want to see how radical that stuff is, don't you? Still pretty hairy out there, sir. Hey, Lance, come here, look! 윌라드가 타고 온 경비정도 배달이 됐습니다.
킬고온은 무전으로 단순히 나무가 많다며 나무 좀 쓸어버려라 공군에 연락을 하죠. 서핑을 타는 군인들 위로 미군의 전투기들이 출격을 했습니다. 반경 30m는 불태울 수 있는 네이팜탄을 결국 투하해버리죠. 네이팜탄 특유의 냄새를 맡은 그는 이런 표현을 하죠. Smells like victory. 이제 배도 왔겠다. 윌라드는 임무를 위해 떠나려 하고 랜스가 서핑 타는 걸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윌라드는 개념 없는 킬고의 서핑보드를 들고 튀어버립니다. 그동안 화가 많이 났나 보네요. 공중에서 안 보이게 잠시 나무 밑에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You know how hard it is to find a board through life. It's not perfect or hard. Just Let's go surfing now, everybody's learning how. Let's get this board out of my turret. Just how far up this river we going? It's classified, Chief. I can't tell you. 그날 밤 윌라드는 받아온 커츠의 자료들을 읽을수록 군인으로서 너무 완벽해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강 상류로 올라가던 중 그들은 화려한 조명이 정글을 감싸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군의 한 부대가 위문 공연을 하기 위한 무대 조명이었죠. Hey, listen, would you guys like some seats, some press box seats for the show? You want those? The show, man, the show, out here.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들이 공연을 위해 헬기를 타고 등장을 하고 많은 군인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I'm here, baby. I'm here. Hey, lover, you wanna come on? 그녀들의 도발에 군인들은 흥분을 하고 이내 공연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결국 깽판이 돼서 공연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황급히 그녀들은 떠나게 되죠. 다음날 윌라드 일행들은 다시 강을 오릅니다. 어제 흥분이 가시지 않은 막내 클린. 랜스는 서핑을 못하니 수상 스키를 타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깁니다. 즐기는 그들과는 달리 윌라드는 오직 커츠 대령 자료만 볼 뿐이었죠. He and his men were playing hit and run all the way into Cambodia. The VC knew his name by now, and they were scared of him. We're not supposed to be in Cambodia, but that's where I'm going. You just get me close to my destination and I'll cut you and the crew loose.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름이 떨어져 고립된 한 부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Okay. Yeah, man. Why don't you see what you can do with that engine? I'm gonna have a look around. 플레이보이 걸들도 여기 고립돼 있었죠. Who's in charge here? Charge? 다급하게 공연 단장이 윌라드를 부르고 둘은 거래를 합니다. I negotiated 2 barrels of fuel for a couple hours with the bunnies. 어느 때보다 빠른 셰프와 막내 클린. We're giving away our fuel for a Playmate of the Month? No. Playmate of the year, Chief. 그 후 수상한 민간 선박을 발견하고 검문해야 된다는 함장과 그냥 가자는 윌라드는 의견 충돌을 합니다. until we reach your destination, Captain, you just on for the ride. 그렇게 함장 일행들은 민간인 배를 수색하게 되는데요. 윌라드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Man goes. What's in the rice bag? Well, look at the yellow can. Check the yellow can. She was sitting on it. What's in it? 이때 갑자기 여자가 통 쪽으로 달려들고 어린 클린이 놀라 총을 난사합니다. Fucking puppy! Chef, she's moving behind you. She's alive. Check her out. Chef! She's moving behind you. Check her out! Captain. I told you not to stop. Now let's go. 분위기가 묘해진 그들은 미군 최후의 방어선인 돌렁 다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민간 선박 사건 이후 서핑 선수 랜스는 평소 지니고 있던 환각제를 먹고 점점 이상해지는데요.
정보를 받기 위해 만날 사람이 있어 윌라드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랜스와 함께 깊숙한 참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I'm sorry, sir. There are gooks out there by the wire. Who's the commanding officer here? Ain't you? Let's move out. Did you find the CO, Captain? There's no fucking CO here. 오합지졸인 군대에 실망하고 윌라드는 돌렁다리를 떠납니다. 다음날 클리는 엄마가 보내온 녹음 편지를 들어봅니다. 그때 랜스는 연막탄을 터뜨리며 자꾸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막탄 때문에 적에게 발각된 걸까요? 난데없이 어디선가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Captain, he's in! He's in! Clean's in! Where'd the dog go? Even Aunt Jessie and Mama will come to celebrate your coming home and bring your honey home all in one piece because we love you very much. 아들뻘인 클린이 죽자 함장은 누구보다 슬퍼하고 윌라드 역시 충격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숲에서 활로 공격이 시작됐죠. 클린이 죽고 난 뒤 함장은 윌라드를 원망했습니다. And now you can't get us out because you don't know where the hell you're going, do you? Do ya? 그 순간 적이 던진 창에 함장은 찔리게 되고 죽기 전 몸을 뚫고 나온 창에 윌라드까지 찌르려고 합니다. 어느새 원망은 복수심으로 바뀌어 있었죠. 수많은 해골들, 많은 이들이 여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스 커츠 대령이 만든 작은 왕국에 드디어 도착했죠. 그들은 마치 환영하듯이 길을 터줍니다. 모든 이들이 나와 윌라드 일행을 맞아줍니다. I ain't coming in there! Them bastards attacked us! 이 왕국에는 한 미국인 종군 기자도 살고 있었습니다. 기자를 포함해 원주민들은 커츠 대령에게 완전히 세뇌당해 있었고 그를 마치 왕이나 신처럼 대하고 있었죠. 섬 전체에는 알 수 없는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거나 전시하듯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Colonel guy, he's wacko, man. He's worse than crazy. He's evil. The code is almighty, coordinates 0902644712. And if I don't get back by 2200 hours, you'll call in the airstrike. 셰프에게 폭격 지시를 내린 후 랜스와 다시 함께 섬으로 돌아왔는데요. 아까와는 달리 윌라드를 포위해 붙잡는 그들. 윌라드는 포박된 채로 커츠 대령을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Why they want to terminate my command? 미군이 판단하길 커츠는 완전히 미쳤다. 당신은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비밀 지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You're an errand boy. Sent by grocery clerks. 8시간이 흐른 뒤 아직도 윌라드가 돌아오지 않자 배에 홀로 남아있던 셰프는 알려준 무전 코드로 무전을 보내봅니다. 한편 포박된 채 잡혀있는 윌라드에게 갑자기 커츠 대령은 얼굴에 위장을 하고 등장을 해 배에 홀로 남아있던 셰프의 목을 잘라와 윌라드 앞에 툭 던져놓고 사라집니다. I was in there with him for days. Not under guard. I was free. I've seen horrors. Horrors that you've seen. We went into a camp to inoculate some children. 수용소에 있던 애들은 미군이 접종해준 팔을 모두 잘라냈습니다. 커츠는 통에 작은 팔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본성과 의지에 그들이 자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충격적인 그 장면으로 세상에서 가장 순수 그 자체의 공포를 그는 느꼈습니다. I felt like he was up there, waiting for me to take the pain away. 그 후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커츠 암살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그 후 커츠가 윌라드에게 남긴 마지막 지령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오자 모든 군중들은 알고 있었다는 듯 마치 윌라드를 새로운 왕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윌라드는 군중들 속에 랜스를 찾아내어 섬을 빠져나갑니다. 무전이 계속해서 응답하라 하지만 무전기를 꺼버리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간 길고 길었던 베트남전을 다룬 그동안의 미국 영화들은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랜벨의 람보와 같은 악당과 선한 인물이 명확한 상업 영화들과 플래툰, 디어헌터, 풀메탈 자켓 등은 미국의 자성이 섞인 내용과 베트남전의 어두운 뒷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그중 끝판왕은 당연히 지옥의 묵시록이죠. 70년대는 그야말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전성기였고 대부 1, 2편으로 완전히 거장의 반열에 올라선 코폴라는 이후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를 만들겠다 선언하면서 기획 단계부터 어떤 영화가 나올까 세계에 관심을 받습니다. 완성된 영화를 보니 역시나 엄청난 영화가 탄생되었고 개봉해인 1979년에 칸 영화제에서 양철북과 함께 황금종려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많이 편집된 본 영상은 원래 버전이 아닌 50분 추가된 리덕스 버전으로 러닝타임은 약 3시간 20분입니다. 리덕스 버전의 추가된 장면으로는 윌라드가 서핑강 킬고어의 서핑보드를 훔친 뒤 숨는 씬, 기름이 떨어져 고립된 플레이보이 걸들과 핫한 시간을 보내는 씬, 윌라드가 아직도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인 것처럼 생활하는 가족 단위 자경단을 만나서 식사한 뒤 한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는 씬, 후반부 커츠 대령과 만나 장시간 대화하는 씬입니다. 프랑스 가족을 만나는 장면은 저도 통편집을 하였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분가량이나 식사 자리에서 끝없이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대화들이 오가는데 엄청 직접적인 대사들이고 그러다 보니 교장 선생님 설교같이 결혼식 주례사처럼 꽤나 지루합니다. 극중 등장하는 네이팜탄은 미국이 베트남전, 6.25 전쟁, 이라크전 때 사용했는데 다 불태워 죽이는 엄청난 살상용 무기입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독성 때문에 평생 고통받아야 될 정도죠. 하지만 영화 속 장면은 촬영용 폭약이 아닌 실제로 네이팜탄을 투하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 정도로 미친 영화죠. 전쟁광 킬고 중령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네이팜탄 냄새가 곧 승리의 냄새다 라고 하는 대사는 반전 영화로서 가장 중요한 대사입니다. 후반 커츠 대령을 죽일 때 소를 도축하는 장면이 교차 편집되는데 실제 소의 목을 자릅니다. 노딱이라 편집했지만 보고 나면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으니 그 장면만큼은 안 보길 추천합니다. 인간의 폭력성을 너무 끔찍한 연출로 임팩트 있게 커츠 대령의 최후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과거니까 그런 촬영이 가능했지 지금 했으면 동물협회에서 난리 납니다. 저 역시 편집할 때 그 장면을 자르기 위해 여러 번 봐서 괴로웠습니다. 영화는 초중반까지 블랙 코미디 장면도 꽤나 나옵니다. 헬기에서 바그너의 음악을 틀기도 하고 베트남에 정말 놀러왔나 싶을 정도로 즐기는 장면이 나오지만 뭔가 허망한 장면들도 비추며 서서히 전하고자 하는 본질에 가기 위한 예열 작업을 합니다. 이후 지휘관도 없고 체계도 무너진 병사들을 보여주며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임무가 뭔지, 뭘 위해 싸우는지 혼돈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어둠과 미약한 조명, 적의 포격인지 이게 무슨 불꽃놀이인지 분간이 안 되게 영화는 표현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전에서 헬기 착륙, 구조, 폭격 지역 등 부분을 위해 여러 색의 연막탄들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런 연막탄들을 마치 환각지에 취해 있는 듯한 병사들의 혼란한 심리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폴라 감독과 배우 말론 브란도는 데뷔에 이어서 다시 함께 만났는데요. 메소드 연기로 너무 유명한 말론 브란도가 지옥의 묵시록에서는 거구의 커츠 대령으로 막판에 등장하죠. 후반 소랑 교차 편집되는 최후의 신 때문에 정말 소 같은 덩치를 위해 살찌웠나 생각 들었습니다. 그분이라면 왠지 그러고도 남을 것 같기도. 잠시 나오지만 역시나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재밌는 건 주연인 마틴 신 아들 찰리 쉰이 이후 또 다른 베트남 전쟁 명작 플래툰의 주연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클린 역에는 배우 로렌스 피시번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바로 영원한 키아누 리브스 조력자 매트릭스의 모피어스이자 존윅 시리즈 바우어리 킹입니다. 영화는 조셉 콘레드 소설 암흑의 핵심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를 식민 지배하려 했던 벨기에의 이야기를 베트남전으로 옮겨 각색하였습니다. 미군이 예방 접종해준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미군이 싫고 자유를 꿈꿨으면 주사 맞은 팔을 잘라 수많은 작은 팔들이 통에 담겨있는 광경을 보고 가장 순수에 가까운 공포를 느낀 커츠 대령. 그는 군대의 엄청난 환멸을 느끼고 공포를 피해 전쟁을 피해 미국을 피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이 신화적인 이야기에서 우린 지옥의 묵시록을 잘 만든 전쟁 영화라기보다 악의 근원을 묻고 공포의 근원을 묻고 그로 인해 탄생된 원초적인 광기에 대한 영화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알고 폭격을 해 모두 몰살하라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광기로 인해 만들어진 본인의 왕국이 결국 실패했다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신이 창조한 만물들의 폭력과 공포가 난무한다면 그건 실패작이란 코폴라의 메시지일까요? 그럼에도 커츠의 또 다른 지령을 윌라드가 따르지 않았던 건 아직 인간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일까요? 이상 아만보 무비였습니다.